번째 케이스는 X 2년 초에 정부 보조금을 반환 혹은 상환한대요. 반환이 맞겠죠. 정부 보조금 반환한대요.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해진 조건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어기면 무조건 전액 반환이에요. 이번에 우리 기출문제도 그랬지만 정부 보조금을 일부 반환한다 막 이딴 문제 나오는데, 정부 보조금은 법규상 기준 약속된 그 약속을 어기면 무조건 전액 반환이에요. 뭐 내 1차에 그렇게 나와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럼 정부 보조금을 반환할 때 보시면 자산 차감법일 때 회계 처리와 이연 수익법일 때 회계 처리가 있는데, 볼게요. X 2년 초에 약속을 어겨서, 정부와의 약속을 어겨서 다 반환했대요. 선생님, 실제로 정부 보조금 반환이라는 이슈가 많이 일어나요? 되게 많이 일어나요. 요즘 유명한 뭐 저 넥슨 리니지, 제 친구 넥슨 다녔었을 때 제주도에 땅 샀다고요. 정부 본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고요. 넥슨 같은 경우엔 제주도에 땅을 살 때 딱 요만큼의 땅을 산다고 얘기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길이 필요해서 요만큼의 땅을 더 사야 되는데, 요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땅이 테트리스처럼 되면 땅값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팔기는 요만큼 팔아봤자 돈도 안 되고, 팔긴 좀 그렇고 니네 요만큼 땅이랑 요 땅이랑 교환하자고 그랬다고요. 자기도 요쪽이 좀 필요하다고.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교환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어머, 규칙을 어기셨네요. 요 땅을 사기로 하셨는데 왜 요렇게 사시죠? 정부 보조금 다 토해내. 진짜로 감동실화예요. 진짜로. 그래서 결국 넥센이 돈을 주고 땅을 이만큼을 추가로 더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 보조금의 반환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전액 반환해 했으니까 정부로부터 받은 돈 20원 토해내면 돼요. 이연수익법 썼을 때도 정부로부터 받은 돈 20원 토해내면 돼요. 토해내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쪽에 모아요. 지금 현재 정부 보조금 장부 금액으로 얼마 남아있어? X 2년 초가 되면 16원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이연수익법일 때도 얼마만 남아있어요? 16원만 남아있겠죠. 여기 못 써주면 돼요. 얘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4번 써주면 되고, 얘는 보조금 반환 혹은 상환 손실로 4원 써주면 되는데, IFRS에 계정 저렇게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윤돈이 마음이에요. 윤돈이 마음. 아니요, 유명한 교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IFRS에는 저기에 계정을 저따구로 쓰라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럼 실제로 제가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2차 때 회계 처리 해보라는 거 못 나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내기가 너무 뭐 애매해. 뭐 대단하다고 내 이걸 모대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정부 보조금의 반환은 이것만 알아야 돼요. 정부 보조금의 반환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전진법 적용해서 변경 효과를 당기손익의 일시에 반영해요. 그래서 얘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고 얘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정부 보조금의 반환, 옛날에는 막 미친듯이 이거 막 회계 처리도 알아야 된다 그러고 감가상각비 안 쓰면 다 같이 죽자 그러고 그랬지만, 아니고 어차피 IFRS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의 반환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법 적용하고 그 시점에 당기손익의 반영 효과를 다 반영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 오답 유형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 적용한다, 뭐 이러면 틀리다고요. 그래서 거기 요약서 138페이지 보시면 정부 보조금의 반환 시 맨 밑에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 보조금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정부 보조금의 가장 일반적인 주제인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비교를 통한 계산을 봤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뭐부터 풀어볼까요? 1번이랑 2번이 그래도 제일 무난해요. 그럼 저희 연습했으니까 2번을 먼저 풀어보죠. 2번. 기본서에서도 있었으니까 2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2번이요. 2번. 84페이지에 2번. 자,
저 보시면 X 1년 초에 기계를 1억에 취득했죠. 정부 보조금은 2천만 원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자산창업법으로 처리한다면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8천만 원이었겠죠. 어차피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문제 보시면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얘 이연수익법이라면 매년 감가상각비로 얼마 나와요? 1천만 원 나온다고요? 내용연수 10년의 잔존가치빵 정액법이니까. 그쵸? 얘 어떻게 구해요? 정부보조금과 상계하는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해요? 이거 감가상각비 곱하기 감가상각 대상금액 분해 위에 정부보조금 합니까? 그냥 이거 내용연수 동안 나눠주면 돼요. 내용연수 동안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얼마 나와? 200만 원이요. 그럼 실제로 자산창업법을 쓸 때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정액법이니까 자산창업법을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심심하니까 계속 해볼까요? X 1년 말에 이연수익법일 때 자산의 장부금액 얼마예요? 9천만 원. 얘는 기말에 이연수익 얼마? 1,800만 원. 자산창업법 쓰면 자산의 장부금액 얼마? 7,200만 원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중얼중얼 하는 거 이해가 되셔야 돼. 자산창업법일 때 감가상각비 얼마? 800.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비 얼마? 1000. 이연수익법일 때 보조금 수익 얼마? 200. 자산창업법일 때 장부금액 얼마? 720만 원. 이연수익법일 때 장부금액 얼마? 9천만 원. 이연수익법일 때 이연수익 장부금액 얼마? 1,800만 원. 따라오시겠어요? 문제를 보면 X 5년에 팔았대. 와우, 요걸 5번 했겠네. 심심하니까 해볼게요. 5번. X 5년 말이니까 5번. 5번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X 5년 말이고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나올 거고, 요거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나올 거고, 요거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나오겠죠. 따라오시죠. 그쵸? 객관식이니까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X 5년 12월 31일 날 3,500만 원에 처분했대요. 에휴. 3,500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볼게요. 자산창업법일 때 처분 손익 얼마예요? 500만 원 손실. 그쵸? 4천만 원짜리 3,500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이연수익법일 때 얼마 손실이에요? 1,500만 원 손실. 왜? 장부상 5천만 원짜리 자산을 3,500만 원 받고 처분했으니까. 따라오시겠어요? 이게 다예요. 읽어봅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이연수익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허용 안 했으면 윤돈이가 안 가르쳤겠죠. 선택 가능해요. 두 번째, 이연수익법을 적용하면 X 1년 말에 유형자산의 순장부금액은 9천만 원이다. 자산창업법을 적용했을 때 7,200만 원보다 크다. 맞네.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 2번이 답이죠. 3번,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조금 수익 200만 원이 나온다. 원가차감법, 다른 말로 자산차감법은 별도의 보조금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보조, 감가상각비랑 상계하잖아요. 풀렸고. 4번, 이연수익법을 쓰게 되면 처분손실 1,500, 원가차감법을 쓰면 처분손실 500. 4번 틀렸고, 요게 틀렸으니까 5번,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 모두 X 1년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동거래와 관련하여 부채는 보고되지 않는다. 왜 틀렸습니까? 이연수익법은 부채가 나오죠. 물어볼게요. X 1년 말에 부채 잔액 얼마예요? X 1년 말에 부채 잔액 얼마예요? 요 그림상에서. X 1년 말에 원가차감법 쓰면, 아니 자산차감법, 아니 이연수익법 쓰면 X 1년 말에 부채 잔액 얼마예요? 이게 부채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여기까지.